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불안장애 병력자가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에서 추락한 경우 카드를 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1 가단 5040-351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0년 6월 24일 02시 48분경 이 사건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지하 5층에서 발견되었고 같은 날 03시 15분경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2020년 6월 24일 02시 48분경 이 사건 지하주차장 비상계단에서 추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은 추락과 같은 거대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개골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망인의 유서 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객관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거나 망인에게 가정불화, 경제적 공공상태 등의 문제는 없었으며 뚜렷한 자살의 동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자살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의 키는 169cm 정도이고 망인이 추락한 이 사건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난간의 높이는 95cm 정도이어서 난간이 망인의 복부 부분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망인이 고의로 몸을 난간 밖으로 내밀지 않는 이상 추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오심 및 구토 증세를 느끼고 구토를 할 장소를 찾아 이 사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난간을 붙잡고 구토를 하면서 난간 밖으로 몸을 앞 또는 뒤로 기울이다가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을 잃어 의도치 않게 실수로 추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심 증상이 있어 바람을 쐬고 온다며 이 사건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간 망인이 환기도 잘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으로 일부러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망인은 2020년 6월 23일 22시 20분경 구토 방지제를 투약하였고 망인이 같은 날 23시경 이 사건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3시 55분경 이 사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망인이 구토를 하려는 듯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약 45분간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망인이 공원 의자에서 일어난 2020년 6월 23일 23시 55분경부터 2시간 가까이 경과한 후였고 망인은 위 공원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위 공원을 걸어 다니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망인의 핸드폰 전화는 이 사건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2020년 6월 24일 자정 19분경부터 꺼진 상태였고 이 사건 병원에서 2020년 6월 24일 자정 34분경과 같은 날 01시경 두 차례에 걸쳐 망인을 찾는 안내방송을 하였음에도 망인은 병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2020년 6월 24일 08시 2분경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작년에 올해와 같이 약 4개월 동안 아플 때 죽고 싶다, 자리를 알아보러 다녀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육체적 지병으로 인하여 비관적인 모습을 보였나요?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라며 많이 울고 힘들어 했어요. 라고 대답하였으며, 망인이 병원에서 이렇게 투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투병 생활이 길었습니다. 전체 아픈 것은 8년가량, 많이 아픈 것은 2년가량의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의구심이 있는가요?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플 때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많아서 의구심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2020년 7월 16일 외표 검시 결과 죽음에 이를 만한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병원 CCTV에서 망인이 투신 장소로 혼자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골절 등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망인은 육체적, 정신적 지병에 따른 투신에 의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쟁점, 자살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야권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9년 3월 28일 이 사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살사고 동반된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주로 새벽에 불안하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망인은 H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에게 우울감, 의욕없음, 무기력감, 흥미 감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살사고와 자살계획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원고는 2019년 2월 18일 위 병원에서 망인이 너무 아프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H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20년 4월 21일 위 병원 진료 과정에서 허리가 아프면 마음이 좋을 수 없다, 지쳤다 라고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전인 2020년 6월 15일 시행된 몽고메리 아스버그 우울증 척도검사에 의하면 비관적 사고의 정도가 3이고 자살 사고의 정도가 3이며 총점 24점으로 망인은 중증도 우울증에 가까운 경도 우울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인 2020년 7월 2일 작성된 이 사건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에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인 2020년 7월 3일 H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망인에게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원고는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0년 6월 23일 낮에 망인이 원고에게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며 고생한다고 말했고 못 살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